좌측! 스마트 에드의 김주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정상규 박수 한번 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상규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라이언정이라고 불렸는데 한국에 와서 앱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책을 출간하였고 오늘 좌충우돌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정상규 이제 본인 맞는 것 같은데. 네, 잊혀진 영웅들. 네. 아주 책이 제목부터가 뭔가 의미심장해요. 특히 뭐 최근에 들어서 뭐 구남도 뭐 박열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런 독립운동가 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이거를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 이제 독립운동가 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을? 예, 그래서 독립운동가 앱을 개발했는데 처음 봤어. 우연찮게 사실 개발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독립운동가 앱은. 근데 생긴 거는 절대 엔지니어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뭔가 그 콘서트에서 나오는 뮤지컬 배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굉장히 대비가 되는 오늘 대조적인. 아니 사실상 나도 나름대로 이렇게 꽤 있는데. 원래 20대 때 이랬는데 애를 낳고 이제 처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아닙니다. 빨리 앱에 대해서. 그래서 앱에서는 이제 207명의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다루고 있고 207명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이제 지면 그 분량 때문에 그중에서 67명을 선정해서 이번에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67명 싣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일단 편이 나올 수도 있고. 잘 된다면 당연히 후속작을 좀 생각하고 있고 예. 근데 다행히도 지금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 한국출판산업진흥회에서 이달의 책으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한번 얘기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독립운동가 앱을 개발할 때는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한참 이슈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낼 때는 또 정말 우연찮게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이민 가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지옥조선. 지옥조선. 근데 그 말을 저는 너무 사실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좀 치욕스러운 그렇게 좀 안 좋게. 근데 헬 한국이라 그러지 왜 헬 조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약간 조선 시대가 끝났는데 왜 우리 조선인이 아니잖아요. 헬 한국인이 좀 맞을 수 있는데 네, 헬 코리아. 그런 말이 이거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든가. 지금 섞여 있네요. 잉글리시로. 헬 코리아면 헬 코리아인데 진짜 그거는 왜 굳이 헬 조선일까? 좀 안타까운 신조어였는데 하필 또 그때 이제 독립운동가 앱 회원분들이 아무래도 앱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글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린 자녀들한테도 이런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좀 가정교육상, 역사교육상 좀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좀 쉽게 글을 써줄 수 있냐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복합적인 계기들이 서로 융합되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생긴 거는 굉장히 클럽스러운데 이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그 유관순스러운 굉장히 시대적인 어떤 그 교감이 굉장히 대조적인 남자 독립운동가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독립운동가. 그럼 앱은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사실 열차 안이었어요. KTX 열차 안이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어떤 서거일이 9월 28일입니다. 이제 9월 29일 날 하루가 지나서 9월 28일이 누가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9월 29일 날 저 처음 알았네. 6개월 있다 돌아신 거네. 6개월 있다가 3월 1일 날 하시고 그죠. 6개월 있다가 저희가 좀 어려운 영어 단어는 막 몇천 개씩 다 외우는데 정말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얘기를 아마 10명 이상 외우고 있는 사람도 좀 드물 겁니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이런 분들은 다 나오는데 쉽게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합리화를 좀 했어요. 내가 사학과 교수도 아닌데 내가 역사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는가. 사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어떤 앱이 없나?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낀 게 이런 걸 좀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앱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그대는 멋진 대한민국의 남성이어라. 저희 일상생활을 되게 도움을 주는 편리한 앱들은 많잖아요. 네. 되게 우리 핸드폰에 보면 생활을 편리를 도와주는 앱이 많은데 보훈과 관련된 앱은 한 개도 없던 거예요. 그때. 지금은 다행히도 몇 개가 좀 생겼는데 보훈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보훈의 정확한 뜻은 국가에 대한 충성입니다. 보훈에 대한 뜻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이제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예우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관련된 사업 아니면 어떤 후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훈과 관련된 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보훈의 날이죠. 그러면은 지금 앱이 어떤 앱인지 정확하게 아까 앱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찾지 않는 이상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앱을 설치하면 그분들의 서거일에 알아서 문자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을 설치해놓으면 알람이 오는 거죠. 돌아가신 날에. 우리는 아침에 오늘은 독립운동가 이런 분께서 조국을 위해 서거하신 날입니다 라는 문자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필수 앱이네요. 어차피 비영리 앱입니다. 뭐 돈 나가는 것도 전혀 없고. 앱 이름이 뭐죠? 독립운동가. 야, 책과 똑같네요.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 우리가 이렇게 좌충우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 정상규 우리 이 작가님 본인 이력도 조금 저 2013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공군에 자원 입대를 하였고요. 영주권 포기했죠? 예, 영주권을 포기했고요. 미국 언제 가요? 고등학교 지나서 갔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근데 이제 그런 영주권 스폰이라든지 관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계속 체류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2011년도에 제가 미국 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한 권을 출간했었습니다. 사실 좀 유학생들이 좀 많이 그때 힘들어했어요. 왜냐면 제대로 된 가이드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국위선양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미국 사회에서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런 걸 능력으로 극복해보고 싶었어요. 동양인으로서 내가 실력으로 극복해보고 싶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주권, 시민권 이쪽으로 태클을 탔던 거고,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한국에서 좀 안 좋은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의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주변에서 많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솔직하게 저한테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 입장이었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저는 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가족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의 어떤 건강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했던 거였고. 장차 그 꿈이 뭐예요? 이렇게 내가 보면은 앞으로 독립운동가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가가 되는 건 꿈은 아니고요. 독립운동가 앞으로의 꿈이 내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보훈과 관련돼서 사실 보훈에 관련된 분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보훈이라는 것이 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 보훈이라는 거는 애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나는 근데 애국이 크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해변가 가서 쓰레기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애국이에요. 그게 나는 더 애국이에요. 가까운 애국이 아닌가. 우리 한국의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정말 보훈 정신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조금 멀리 가면 독립 정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민족 정신까지. 그러니까 조금 쓰레기에 대해서 저는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해변가 이 뉴스를 보면서 보훈을 가기 전에 우리 앞집 마당부터 이게 남의 집에다 쓰레기 버리는 거 보면 과연 우리가 보훈 정신이 진짜. 그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오는 걸로. 그게 사실 한 민족 정신이에요. 남의 쓰레기가 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대신 치워줄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한 민족 정신. 우리가 참 이게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 정상규 작가님 또 앱 또 디벨로퍼 우리 보면 좀 비현실적인 존재감이지 않나요? 생긴 거에서부터가 굉장히 꽃미남인데 어떻게 이런 거의 70대들이 하는 생각을 연세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을까 이랬는데 굉장히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올바르고 애늙은이 같아요. 애늙은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늙은이가 아니라 거의 아재라고 불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재 부모님이 연세가 되게 많으셔서 아버지가 70대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아버지 연세에 보스적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친한 지인들이 다들 40대, 30대 후반 이래서 딱히 그렇게 나이 차이가 느껴지게 지낸 적은 없었던. 근데 그 좀 이 너무 보온적으로 너무 딱딱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좌충우돌이니까 또 우리가 나름 또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좀 재미나게 부족했어. 듣기로 그 여자친구가 판사님은 아니고요. 아유, 그런 사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방송에 나가면 좋아요. 좋아요. 판사님, 와, 독립운동가를 쓰면은 여자친구가 판사가 생기는구나. 내가 보기엔 이걸로 분명히 꽂았어. 아름다운 미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열정은 있지만 좀 꼼꼼함이 부족한 경우들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성실은 하지만 조금 섬세함이 부족해서 약간 근데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좀 많이 좀 내조를 해줘서 좀 사귄 지 지금 얼마? 반올림하면 한 1년 정도라고. 1년 정도. 예. 나이가 몇 살이죠? 23살입니다. 도둑놈이네요. 아니,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도둑놈이요. 뭐라고? 아직 지금 23살인 판사요? 판사는 아니고요. 네. 예.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그치. 개인 정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따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 뭐 그런 이런 뭐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좀 힘들었던 좌충우돌했던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좀 사실 가장 힘들었던.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은 딱 금수저처럼 보이잖아요. 보면. 저도 금수저가 아니고요. 네, 생긴 거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형은 절대로 금수저처럼 안 보여. 네, 좌충우돌은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사실 책에 대한 어떤 그 좌충우돌, 애로사항을 말하려면 일단 앱에 대해서 먼저 살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짧게 좀. 예. 구체적으로 힘들었던 게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게 힘들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 나이였잖아. 왜냐면 그때 앱을 작업할 때 나이가 이제 30인데 근데 알다시피 이제 30에 이제 전역을 앞둔 사람이라면 다 취업 준비라고 면접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30은 백수가 되는 나이가 30이지 않나요? 그쵸. 네. 근데 하필이면 또 동기들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취업을 또 성공을 하고 면접 준비를 극소수. 하고 뭐 고시도 합격을 하고 야. 뭐 의전 치전도 합격을 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 그때 저는 국가보훈처를 들어가서 독립운동가하고 친일 인명사전을 뒤져가면서 대조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앱을 만드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줘.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사실 제일 정신적인 어떤 그런 비교.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중간에 포기할 일 진짜 많았겠다. 포기할 뻔한 적도 사실 앱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비교가 안 하나요? 예,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지금은 내가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나는 딱 들었을 때 딱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 난 생각했었는데 근데 진짜 내가 할 수는 없고. 사람이 정말 그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질 때는 정말 그런 유치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감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응원을 메시지를 줬던 파일럿도 있고 응원 메시지 줬던 그 소수의 좀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들을 해줬어요.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대견해 하실 거고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되게 흡족해 하실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그런 말 한마디가 사실 엄청난 위안이 됐고 제 기억이 위안을 많이 주세요. 그 다운을 받으시고 책도 사시고 스토리 펀딩 지금 카카오에서 예, 지금 이 책 수익금으로 지금 어차피 스토리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애국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면 애국 프로젝트. 애국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면 링크가 나오는데 지금 책의 수익금으로 독도 일본군 위안부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 후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지금 설립하는 후원금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2년 후에 2년 후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 또 자초를 한번 찍어야 돼. 그 전에 뭐 그리고 이 좌충우돌을 통해서 굉장히 또 이 잘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방송 나가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로. 저기 저거요? 저 좌충우돌이 거의 지금 이제 한 50회 정도 돼서 이제 됐기 때문에 저희도 100회 뚫을 때까지 가는 건데 오늘 우리 정상규 우리 작가님 보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김준현 저는 정말 대단하다. 진짜 아니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되게 마음 무거웠어요 진짜. 네, 나는 그리고 그 서거일 앱 한번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한테 날라와서 무시하고 앱은 내가 깔지 않았지만 오늘 당장 바로
또 깔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참아서 우리 이 시청자님들한테 젊은 좌충우돌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예, 일단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앞 세대에 살아갔던 우리 부모님들이 세대가 걱정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라든지 정말 우리 민족, 그런 어떤 공익적인 사회적 의의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고, 다들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만 꿈꾸는 그런 어떤 사회가 돼가고 있어서 좀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그들도 꿈이 있고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조국을 위해서 이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의지가 이어져서 학도병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며 우리가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어떤 의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국,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거의 한 10년 전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우리 정상규 작가님이 이 자리에 좌충우돌에 제가 만나기 전부터 모시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만나서 너무요. 네. 저도 좌충우돌 이제 시즌 2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즌 2 맞아요? 제가 오늘 들었어요. 자, 시즌 2로 가는 걸로. 좌충우돌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온 정신을 갖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좌충. 우돌!